슈퍼맨을 연기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진짜 슈퍼맨이 된 거예요. 그 지도에서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작품이에요. 디지털 아트로 구성된 새로운 시대의 젊은 작가들, 그런 작가들과 코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형성된 자본들, 이런 자본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폭발력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대 신경외과 하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척추 신경외과 분야 세계적 권위자시죠. 하지만 저녁에는 디지털 아티스트 윤하 프로젝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NFT 아트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NFT 아트에 대해서 좀 더 듣기 위해 그래서 오늘은 의사 하윤 교수가 아니라 윤하 프로젝트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윤하 프로젝트 작품을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잘 봤습니다. 멋진 작품들이 많은데요. 작품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우선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낮에는 의사, 그리고 밤에는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티스트를 꿈꿔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아티스트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고등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현대 미술의 이제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미술 창작 활동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네. 기회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림을 통해서 저희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고, 그림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가지게 됐었고요. 미술 대회 같은 데 같이 나가서 상도 좀 받았고요. 뭐 이런 그 어떤 즐거웠던 기억들이 그 미술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미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옛날에 그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또 미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고, 이게 언어 이외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툴로서 이제 미술을 접하고 또 그 미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는 그런 좋은 경험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윤하 프로젝트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라던가 아니면 언제 딱 이런 작품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낮에 하는 활동은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술 활동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제가 활동하는 그런 학문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 국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저희가 이제 예술 활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게 됐습니다. 윤하 프로젝트라는 어떤 네. 약간 가공의 인물 같은 그런 이름하에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고, 네. 특히 또 디지털 아트를 하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쿨한 그런 네. 이름을 이제 가지고 싶어서 이제 윤하 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월에 개인전을 오프라인과 또 메타버스 전시회인
크립토 복셀에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윤화 프로젝트 이제 작품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분이십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그런 부호세요. 그 뉴욕의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시는 유태인이신데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의 삶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지적이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연구 활동에 도움을 되는 그런 연구비도 지원도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좋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작품 활동을 하다가 문득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의 머릿속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뉴욕의 마천루에 있는 건물들을 인간의 뇌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분의 삶은 평생을 그 뉴욕의 이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끌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그분의 머릿속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이제 그려봤던 작품입니다. 아, 이게 자세히 보면 안에 약간 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브레인 매핑 시리즈의 하나의 틀로서 브레인 안에 특징적인 그 하나의 포커싱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게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 또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뉴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작품의 가장 큰 테마가 바로 그 브레인 매핑이라는 건데 그 브레인 매핑이 바로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뉴욕에 대한 이미지는 모마라든지 아니면 뉴욕 필하모니 같은 그런 그 예술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자본주의의 꽃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은 우리 인간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 가치, 인권 이런 거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심볼을 한 작품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뒤에 배경이 보이는 건 뉴욕 지도 월스트리트입니다, 저희가. 예, 월스트리트, 그 뉴욕 지도 안에서도 이제 월스트리트가 되죠. 그래서 이 좌표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좌표를, 그 지역의 그 지도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의 이미지를 같이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가 이제 바로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죠. 역대 슈퍼맨들 중에 가장 슈퍼맨다운 슈퍼맨이 누구냐 했을 때 크리스토퍼 리브가 1위였어요. 근데 슈퍼맨을 연기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진짜 슈퍼맨이 된 거예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 영화를 찍고 나중에 이제 승마를 하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목뼈를 다치게 됩니다. 사지마비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살 수밖에 없고 엄청난 개인적인 어떤 비극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승화를 시킨 거죠. 크리스토퍼 리브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그렇게 척추 신경을 다쳐서 사지마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환자분들의 재활과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고요.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투입을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화 속의 슈퍼맨은 어떤 가상의 슈퍼맨이지만은 현실 속의 크리스토퍼 리브는 진짜 슈퍼맨 같이 사신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크리스토퍼 리브 그 슈퍼맨이 이 지도는 그 재단이 있는 뉴저지의 지도예요. 그 지도에서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작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계속 더 번창을 해서 많은 사람들 척추신경에 다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그렸다 했더니 이거를 거기 재단의 네. 그 벽에 걸고 제가 두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하나는 요번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크리스토퍼 리브를 가지고 했던 작품 하나는 지도의 벽을 뚫고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재단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의 기념 포스터 홈페이지에 커버 아트웍으로 이제 제 작품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되게 작품이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작품들은 다 이제 NFT로도 만들어진 거고, 네네. 이거는 크립토 복셀이랑 또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 슈퍼맨 작품은 이번에 경매가 돼서 네. 만약에 그 경매에서 낙찰되신 네. 분이 전시를 허락해 주시면은 요번에 이제 개인전에도 이제 네. 그 하고 NFT 작품은 이제 네. 그 크립토 복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오픈이 되나요? 11월 10일 날 네. 개인전을 하기로 했고요. 그날 이제 동시에 메타버스에서 네. 개인전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들렸어요. 브레인 매핑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브레인 매핑이라는 이제 창작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브레인 매핑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브레인 매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존재를 인지할 적에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존재를 인지하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브레인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브레인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우리의 이제 감각기관들, 눈, 코, 또 이게 우리 촉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감각 수용체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뇌 안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의 그 네트워크 안에서 재조합되고 해석되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어떤 이미지 또는 하나의 의미로서 이제 머리 안에, 브레인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저는 이제 브레인 매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텀을 예술적으로 확대 해석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를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름의 브레인맵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브레인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인 각자 다른 독특한 브레인맵을 표현하고자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작품을 구성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뇌 위에 지도를 얻는 방법, 또 하나는 지도 위에다가 뇌를 얻는 방법. 맵이라는 건 이제 지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그 건물들이 있는 그런 뇌의 모습은 그 뇌 위에 지도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각과 사고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이에요. 어떤 거에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뇌 위에다가 지도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작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도 위에다 뇌를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된 작품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 좌표화된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상징과 의미를 제가 저희 브레인맵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각자 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브레인맵에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를 작품 속에서 표현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공간과 시간은 오랜 예전부터 많은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의 아주 중요한 테마, 논쟁거리, 표현의 어떤 주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정의가 아직도 없어요. 과거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와 지금의 시간과 공간의 정의는 다르고 앞으로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은 그 시간과 공간은 숫자화된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좌표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맵이라는 그런 각자의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제 작품의 어떤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럼 윤하 프로젝트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브레인맵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은 그 맵을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보는 사람도 역시 보는 관객의 브레인맵을 통해서 그 작품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해석이 긍정적이고 밝고 또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작품 활동의 특징이 아닐까, 어떤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채화나 아크릴 물감으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디지털 아트로 전환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는 이제 디지털의 시대죠. 과거의 아날로그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디지털의 문명의 혜택인데, 아트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미술 표현의 도구, 수채화라든지 또 유체, 그 오일 페인팅을 비롯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미술 창작의 도구들에 비해서 디지털 아트는 훨씬 더 속도감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다른 그 표현의 도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풍경화를 그리려고 하면 그 도구들을 다 짊어지고 싸들고 가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 이제를 펴고 그게 그려야 됐던 게 과거의 그 방법이었다면은 지금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펜슬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표현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수채화나 유체 또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물성들이 있습니다. 그 물성들은 사실 디지털 아트에서 완전히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한 7, 80% 정도의 어떤 표현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장점은 예를 들어서 수채화에서 가능했던 그런 표현의 방법들과 오일 페인팅에서 가능한 표현의 방법들을 같이 기존의 방법에서는 같이 그걸 표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의 디지털 그 프로그램에 이용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하나의 작품 안에서 두 가지의 물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징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의 그 미술 표현 도구가 우월하다, 지금 게 디지털이 열등하다, 또는 반대로 디지털이 우수하다, 과거에 게 열등하다, 이런 단계는 아니고 서로 독특한 그런 영역을 가진 그런 미술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맞는 표현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디지털 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거의 디지털 아트로만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100%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디지털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로 가고 싶은 유혹을 지금 끊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디지털 아트는 이제 그러니까 미술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전통적인 표현 방법을 이용할 적에 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원하는 표현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마지막에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내죠. 마지막에는 이 디지털 작품을 NFT 형태로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기도 하지만은 디지털 프린팅을 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팅한 작품 자체를 이번 전시회처럼 오픈된 그 공간에서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전통 미술과 좀 대비되는 디지털 아트의 미학은 뭐라고 보세요? 디지털 아트의 미학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 표현 방법들이 작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맛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손에서 나오는 어떤 터치감, 그리고 그 올해 약간 장인 정신 같은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디지털 아트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표준화된 어떤 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미술에서 보이는 그런 장인의 손맛이나 그 마띠에르라고 그러는데, 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터운 그 유화 물감의 질감이나 붓터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디지털 아트는 좀 제약이 있죠. 반면에 디지털 아트는
또 동적인 표현이 또 가능합니다. 동영상 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의 아트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복제가 어떻게 보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그 디지털 작품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디지털 작품의 어떤 미적인 감동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법에 만들어낸 작품에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술의 표현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또 다양한 미술 표현 도구가 이제 나오게 되고 코인이라고 이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본시장.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 새로운 자본시장과 새로운 미술의 결합이 또 새로운 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미술의 산업은 전통적인 어떤 보면 장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런 미술의 작가와 산업이라고 아직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갤러리 중심의 그런 어떤 미술 시장의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디지털 아트로 무장된 새로운 시대의 젊은 작가들, 어떻게 보면 무명 작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작가들과 또 코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형성된 자본들, 이런 자본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폭발력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의 미술이 또 나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술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양식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아티스트들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예,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 소수의 엘리트 작가들이 중심이 돼서 미술을 역사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미술은 좀 더 이제 그 산업화된 형태로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주 많은 작가들이 디지털 아트를 이용해서 NFT로 표현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어떤 미술의 기회가 특히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미술이나 아트를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다양성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풍요로워진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미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NFT화된 미술 작품을 보면은 무슨 저런 작품을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들 많이들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의 작품들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술이라는 그 근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근본적인 욕구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면은 미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걸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작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